미진이는 어떤 걱정에 빠져 있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심이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언니 참말로 큰일이여라.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바깥 양반이 한 달 전부터 두 다리로 걷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 아이고 세상에. 의원은 찾아가 봤고? 네, 찾아갔지요. 그런데 의원님도 도무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잖소. 나 이제 어떡하오? 이대로 과부되는 거 아니요? 그 말을 들은 영심이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을 꺼내기를. 나도 어디 가서 들은 건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그것이 무엇이요? 이따 해가지고 자정쯤 됐을 때 산에 올라가서 묘를 파헤쳐서 다리 한쪽을 떼서 집으로 가져와. 그리고 그 뼈를 푹 고아서 그 국물을 남편에게 마시게 하소. 저 아랫마을에 그렇게 해서 다리가 멀쩡해진 사람이 있다고 하네. 그 말을 들은 미진이는 무서웠지만 이제 어찌할 방도가 없어 그 일을 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어두운 밤에 미진이는 뒷산으로 향했고 너무 무서워 주저앉고 싶었지만 남편의 다리를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무덤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잠시 후 미진이는 다리 한쪽을 들고 뛰기 시작하는데 야, 이 썩을 거사!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잡히면 뒤진다! 아따 오랜만에 깽깽이 하게 만들구만. 그리고 며칠 후 미진이의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히 걷게 됐는데 동상, 바깥한관 다리가 멀쩡해졌다면서. 다행이네. 근데 얼굴은 왜 그래? 그게 말이요, 성님. 우리 서방이 다리가 낫긴 했는데 글쎄 두 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가 튼튼해져 버렸어라. 하루 10번씩 달려드는데 나 죽겠소, 성님. 동상, 혹시 무덤에서 다리 가져올 때 묘지 주인 이름이 뭐던가? 이름이요? 그... 변... 강세라 써있던디. 오메, 큰일이구만. 동상,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고 사소. 그 양반이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밤의 황제라던디. 죽어서도 저승에 못 가고 이렇게 돌아와 버렸네. 그 후 미진이는 견디다 못해 짐을 싸 다른 마을로 도망갔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춘삼이는 그의 아비와 함께 언덕길을 넘고 있었다. 그 언덕길은 언덕을 넘는 도중 구르면 3년 동안 여자와의 거사를 한 번밖에 치르지 못하는 언덕이라는 소문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춘삼이와 아비는 그 자리에서 굴러버리고 말았다. 이에 춘삼이는 망연자실했다. 아씨, 큰일 났네. 3년 동안 이제 호랩이 신세가 됐네. 망했네, 망했어. 아하, 이 썩을 놈아. 그런 미신을 믿고 있냐? 못난 놈 같으니라고.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거 믿지 말고 열심히 내 짝을 만나려고 노력하거라. 아비의 말씀에도 춘삼이는 안심이 되지 않았고 우울함에 빠졌다. 집으로 와 집안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 연지가 길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야, 춘삼이. 이따 자정에 물레방아로 나와라. 아, 그게 말이요. 춘삼이는 망설였고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연지는 실망한 듯했다. 그럼 이제 우리 헤어져야겠네. 써먹지도 못하는 깡통이네. 아따 말 서운하게 하네.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아니냐? 장난이야, 장난. 근데 한 번 굴러서 한 번이면 여러 번 구르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춘삼이는 머리가 번쩍했다. 그날 밤 춘삼이는 언덕으로 향했다. 연지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번 구를 생각으로 언덕에 다다랐는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아따, 저 사람 야무지게 굴러보네. 나랑 같은 생각인가 보구만.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해 어서 굴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덕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자신의 아비가 아니던가. 아버지,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 산책 좀 하느라고? 그런데 옷은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춘삼이는 늦은 밤 열심히 언덕을 구르고 집에 들어가 아비의 옷과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현명하기로 소문난 대감이 살고 있었다. 학술과 지혜를 겸비한 그는 마을에서 심성 또한 착해 덕망이 높았고 그를 찾는 이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일을 거두는 종들이 서로 다투어 대감을 찾게 되는데, 그래, 무슨 일로 그렇게 싸우고들 있느냐? 글쎄 저 계집 달래가 제 말이 자꾸 아니라고 화를 냅니다. 제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병강세라고 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개울에서 동네 머슴들하고 멱을 감을 때 다 둘러봤는데 제가 최고였는데 믿질 않습니다. 그래, 듣자 하니 내 말이 맞구나. 그렇게 대감의 말을 들은 돌쇠는 물러갔다. 잠시 후 달래가 대감 앞에 서서 이르기를, 대감마님, 돌쇠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병강세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에 속아서 사흘 전에 물레방아에서 돌쇠를 만났는데 글쎄 모기 한 방 뜯기는 시간에 끝났습니다. 돌쇠는 힘없는 갈대입니다. 그래, 듣자 하니 내 말이 맞구나. 그렇게 대감의 말을 들은 달래는 물러갔다. 잠시 후 대감의 아들이 대감 앞에 서서 묻기를, 아니 아버님, 왜 두 사람의 말이 다 맞다고 하시는 겁니까? 분명 한 사람은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를 밝혀내 거짓을 고한 자를 따끔하게 혼내야 되지 않은지요? 그래, 듣자 하니 내 말이 맞구나. 아들은 그렇게 자리에서 물러갔다. 잠시 후 대감의 부인이 외출하고 돌아와 대감 앞에 섰는데, 의원은 잘 만나고 왔소? 그 무슨 병이라고 하던가? 글쎄. 양기가 부족해 요즘 입맛도 없고 힘도 없고 기운이 안 난다고 하오. 의원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3일에 한 번씩 대감과 합방하여 양기를 채우면 곧 나을 것이라는데 말이오. 거짓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돌팔이 놈을 가만두지 않겠소? 야, 돌쇠야, 애들 뭐하라? 그날 의원은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어느 날 동철이는 친구 복태의 집에 찾아갔다. 복태는 일을 나가 부재 중이었고 집에는 아내 시월이만 있었다.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요? 재수 씨, 복태 집에 있어? 내 잠깐 복태에게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우리 바깥 양반 일보러 저작거리에 나갔어라. 급한 일이요? 아니요. 내 이따 다시 오리다. 식사는 하셨소? 안 했으면 간단하게 욕이나 하겠소? 괜찮소. 그런데 재수 씨, 무슨 할 말 있소? 말해보시오. 잠시 뜸을 들이던 동철이는 말을 꺼내는데, 내 의원에게 들었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구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요? 10년 전에 안 사람을 보내고 홀로 독수공방하니 음기가 부족해서 병이 생겼다고 하오. 음기를 채우지 못하면 얼마 못 살 거라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그게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러가시오. 내 그냥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연량 드리겠소.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시게. 잠시 고민하던 시월이는 동철이의 자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따라오시오. 잠시 후 거사를 마치고 시월이는 동철이에게 당부하는데, 이 일은 무덤에 갈 때까지 서로 비밀이오. 입 밖으로 꺼내면 내 짱돌 들고 찾아가겠소. 그렇고 말고 정말 고맙소. 복 받으실 거요. 그렇게 동철은 열량을 건네고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온 복태가 시월이에게 묻기를. 임자, 혹시 동철이 집에 다녀왔는가? 네, 아까 기다리다가 당신 없어서 다시 돌아갔지요. 별말 없던가? 별말은 무슨 아무 말 없던데요? 시월에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자식이 고맙다는 말도 없네. 동철이가 내가 빌려준 열량 주고 갔소? 네? 그 열량으로 쌀 좀 팔고 나머지는 애들 옷 좀 사 입히소. 아, 네. 그렇게 시월이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화병이 생기고 말았다고 한다. 맹순이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의 기세에 눌려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무당은 맹순이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서왕 때문에 왔구만. 네,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알지. 어떻게 참고 살았을꼬? 그게 말이요. 우리 박간 양반이 술을 좋아하지? 술 먹고 막 다 깨부수지? 바람도 피우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박간 양반이 다 알아, 창피하지 마. 여기 그런 사내 놈들 때문에 많이 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박간 양반이 내 기똥찬 거 하나 줄게, 기다려봐. 무당은 지프로 만든 인형과 부적 하나를 꺼냈다. 이 인형을 집안에 숨겨두고 이 부적을 태워 탕약에 넣고 남편에게 마시게 해. 그런 다음 이 인형에게 하는 그대로 남편에게 일어날 거야. 잘라도 되고 찔러도 되고 태워도 되고. 겁에 잔뜩 찔린 맹수는 값을 치르고 자리를 떴다. 다음날 임자, 이리 와보소. 이게 뭐시오? 왜 그러시오? 이 괴상하게 생긴 게 뭐란 말이오? 글쎄요. 우리 순돌이가 애들하고 놀려고 만들었나 보. 아니 근데 왜 다리가 세 개요? 흉측하구만. 갖다 버리시게. 아, 알겠소. 그렇게 맹순이는 인형을 꽁꽁 숨겼고 그 후로 순돌이는 동생 5이 생겼다고 한다. 조선시대 어느 산골에 유명한 의적대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여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들 모두는 무공 실력이 엄청났다고 한다. 포도청에서도 이들을 잡기 위해 관군을 보내면 한 사람도 되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산적이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조직 이름은 토끼파였으며 모두 토끼 문신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꼭 새겨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홍길순이었으며 지혜롭고 자비로워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어느 날 그의 두 행동대장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대장님, 대장님도 토끼 문신이 있어? 당연히 있지. 근데 왜 토끼 문신이 보이지가 않소? 아파서 안 한 것 아니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 본 적 있더냐? 광고놈의 화살을 맞고도 아무 소리 내지 않았더냐? 그건 맞는데 도대체 어디에 토끼 문신을 한 것이요? 우모 위에 새겼다. 두 부하는 어리둥절했고 그 이유를 묻는데 이 녀석들아. 이 말 못하는 그림이어도 토끼가 배고프지 않겠더냐? 그래서 토끼가 풀 뜯어 먹으라고 그곳에 새겼지. 그렇게 두 부하는 다시 한번 홍길순의 현명함에 감탄했다고 한다. 개똥이는 자신의 대감마님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평생 개같이 일에 충성을 다했건만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커녕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매만 맞고 쫓겨나게 되었다. 날마다 기생들에게 돈을 펑펑 쓰면서 자신의 정당한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났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변신술로 유명한 계룡도사를 찾아갔다. 도사님, 저에게 꼭 변신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그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답하기를 아, 그거 별거 없어 간단해. 내가 가지고 있는 콩알 하나를 먹으면 변신할 수 있어. 한 알에 50냥이네.
마침 개똥이는 쫓겨나기 전 대감마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있던 50냥이 있어 도사에게 건넸고 공알 하나를 받았다.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마다요. 꼭 그 잡놈을 홀려서 다 뜯어내겠습니다. 그렇게 개똥이는 공알을 먹게 되는데 잠시 후 개똥이는 황진이 저리 가라는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도사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복수를 성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도사님, 제발 콩알 하나 더 팔아주시오. 어허, 무슨 공알? 난 그런 거 몰라. 저한테 왜 그러세요? 백냥 드리리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요. 난 그런 거 모른다니까. 나랑 1년만 살아주면 뭐 생각날 것도 같고. 세상사 다 부질없소. 나랑 이곳에서 알콩달콩 삽시다 임자. 예쁜 모습으로 변신한 개똥이는 꼼짝없이 1년 동안 도사와 함께 살게 됐다고 한다. 윤희는 어렵게 생긴 아들이 하나 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이라 애지중지 키웠다. 그런데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아들에게 흠이 하나 있었다. 바로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은 소중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물어 소중이가 커진다는 귀한 약을 구해 아들 찬이 앞에 가져오는데 엄마, 이게 뭐예요? 응,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멋진 사내가 되게 해주는 약이야. 마셔보렴. 나는 엄마랑 평생 살 건데. 여자들한테 인기 없어도 되는데. 아들, 헛소리하지 말고 얼른 쭉 마시렴. 찬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약을 들이켰는데 너무 맛이 쓴 탓에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약을 보니 도저히 다 맛이 엄두가 나지 않는데 어머니, 아들을 오늘 잡을 셈이십니까? 마치 사약 같아 이 한 컵도 다 못 마시겠습니다. 헌데 어찌 그 남아있는 약을 다 먹을 수 있겠나요? 아들 걱정 마라. 그것만 다 마시면 돼. 그럼 그 큰 컵은 무엇인지요? 이건 내 아빠 몫이란다. 어느 대형마트에서 한 노인이 길을 헤매고 있었다. 함께 온 부인이 사라졌는데 너무 큰 마트에서 부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때 종철이가 노인 앞에 서게 되는데 어르신,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 할망구랑 같이 마트에 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사람이 사라졌다네. 아이고, 저랑 같은 처지시네요. 저도 아내랑 함께 마트에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동지구만. 그래, 서로 힘을 합쳐 찾아보세. 한 사람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나? 제 아내는 키 172, 몸무게 52kg, 34, 24, 36 모델 같은 외모에 미스 춘향 출신이고 얼굴은 김태희 닮았습니다. 영감님 사모님은 어떠신지요? 그 할망구 알게 뭐야? 얼른 자네 안 사람 찾으러 가세. 궁금해 미칠 것 같구만. 네? 그렇게 두 사람은 마트를 돌아보기로 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그들 앞에 서는데 영감님, 저기요, 저기. 저 사람이 자네 안 사람인가? 이 자식 이거 순 나쁜 놈이네.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 봐.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제 아내를 찾게 해줄 겁니다. 뭐라고? 무슨 수로? 제 아내가 말입니다. 제가 예쁜 여자랑 말 한마디만 섞으면 귀신같이 어디선가 달려오거든요. 옛날 옛적 해와 바람과 신선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심심하던 찰나셋은 내기를 하기로 했다. 마침 지나가던 기생의 저고리를 풀게 만드는 자가 이기는 내기였다. 첫 번째로 해가 도전했는데 아주 뜨거운 열기로 저고리를 풀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기생은 조선 최고의 기생이라 자부하며 아무리 덥다 한들 아무 곳에서나 저고리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땀만 삐질삐질 흘릴 뿐이었다. 다음으로 바람이 도전했다. 그는 엄청난 바람으로 윗옷을 날려버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꽉동염엔 저고리는 풀릴 생각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옷을 붙들어 잡으니 바람 또한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신선이 도전하는데 아리따운 낭자,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소? 어르신 무슨 일이시옵니까? 내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오시겠소? 어머, 왜 그러실까? 두 사람은 그늘로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생이 겉저고리를 풀고 나타나게 되는데 해와 바람은 신선에게 어찌된 연유인지 물었다. 별거 없어. 그냥 한스무냥 지어주니까 알아서 풀던데. 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 물질 만능주의는 그때부터 유래되었다나 어쨌다나. 900년이 된 구미호. 미호는 100년에 한 번씩 남정네의 전기를 채워 8개의 꼬리를 가질 수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꼬리 하나만 채우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코앞에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힘이 넘치는 사내를 찾아 헤맸고 마지막 거사를 치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사내 홀로 살고 있는 집에 서게 됐는데 계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저 좀 도와주시오. 무슨 일이시오? 내 산을 넘다 길을 잃고 말았소. 비도 쏟아지고 옷도 다 젖었는데 해까지 저물었소. 하룻밤 묵게 해주면 안 되겠소? 어허, 어디 여인네가 산에 홀로 사는 집에 하룻밤을 청한단 말이오? 그렇다고 이렇게 밖에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겠소?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겁이 없구려. 내가 나쁜 맘 먹으면 어쩌려고. 미호는 힘도 좋아 보이는 사내가 마음에 들었고 오히려 나쁜 맘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괜찮소. 그것도 다 내 팔자련이 생각하겠소. 정말 괜찮겠소. 아, 짜시가 괜찮다니까. 싸게 들어가자.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밤새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미호는 화가 치밀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요?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 그리고 이 자식은 뭐 하는 놈이요? 돌붙여요? 그때 사내가 미호 앞에 서는데 나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가세요. 뭐요? 너 혹시 땅콩 2개 어디냐? 그거 진작돼서 땅에 묻었지요. 환장하겠네. 너 궁궐에 있어야지 왜 밖에 나돌아다녀? 왜긴요? 휴가 나왔지요. 그렇게 미호는 100년을 기다린 기회를 놓쳤고 또다시 100년 후를 기약했다고 한다. 어느 마을 행배와 춘식이는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행배는 자신보다 외모가 떨어지는 춘식이를 항상 자신보다 미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물레방아 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두 사람 앞에 어떤 한 여인이 보였다. 행배는 춘식이를 골려줄 생각으로 내기를 제안하는데 너 나랑 내기 하나 할래? 무슨 내기? 너가 저 낭자하고 뽀뽀를 성공하면 내가 열량 줄게. 쉬울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럼 어디 한번 도전해봐. 실패하면 너가 열량 주는 것이오. 자신만만한 춘식의 반응에 행배는 곱방귀를 꼈고 잠시 후 춘식은 여인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춘식이 여인에게 뽀뽀를 하는 것이 아니던가. 야, 열량 내놔라. 뭐요? 이게 무슨 일이요? 내가 쉴 것 같다 했잖요. 그렇게 행배는 춘식이에게 열량을 건넸다. 생돈 열량이 나간 행배는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고 그 돈을 다시 찾기 위해 내기를 제안하는데 야 그럼 너가 저 여인하고 거사를 치르면 50냥 줄게.
대신 너가 실패하면 연락만 주는 거 어때? 그것도 쉬울 것 같은데. 뭐라고? 잠시 후 춘식은 여인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물레방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얼마나 지났을까? 춘식이가 나와 행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겼지. 50냥 내놔라. 행대는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이었다. 자신보다 못생기고 능력도 없는 춘식이 내기에서 이긴 이유가 궁금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아, 그냥 가서 5냥 줄 테니까 뽀뽀 한번 하자 했고 25냥 줄 테니까 좋은 시간 한번 갖자고 하니까 알겠다던데. 그렇게 춘식은 30냥도 갖고 손 안 대고 호를 풀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 명필로 유명한 돌봉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약속으로 산에서 10년 동안 글 공부를 마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더 이상 키울 실력이 없다는 생각이 든 돌봉은 10년을 채우기도 전에 집으로 내려오는데, 어머니, 저 돌봉입니다. 안에 계시지요? 왜 벌써 내려왔느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녀석. 배움의 끝이 어딨더냐? 다시 올라가거라. 제가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대결을 준비하는데,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대결에서 진다면 바로 짐을 싸서 다시 올라가도록 하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불을 끄고 대결에 임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어머니 무슨 인기척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인기척. 괜히 이런 식으로 견제하지 말거라.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분명 뭐가 느껴집니다. 불 좀 켜보시지요. 불을 왜 껴? 이놈아. 얼른 집중하라니까. 아니, 뭐가 이상하다니까요? 오메 이놈이 이제 엄마한테 대드네.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집중하지 못해 대결에서 진 돌봉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나 어쨌다나. 머터리의 스승님은 어느 무공 고수에게 목숨을 잃었다. 머터리는 스승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뼈를 깎는 수련을 했고 마침내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드디어 그 무공 고수를 만나게 되는데, 사부님의 원수,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오늘 너를 해치우고 사부님의 원을 달래겠다. 애송이 녀석. 그 영감도 식은 죽 먹기였는데 내 녀석이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한다고. 가소롭구나. 널 이기기 위해 필살기를 준비했다. 이번엔 쉽지 않을 것이다. 머터리는 준비한 필살기를 선보이는데, 그의 머리털이 자신의 분신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번 말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 머터리는 손도 못 써보고 무공 고수에게 털리고 마는데, 선생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왜 해치겠느냐. 유용하게 쓰일 것 같구나. 나를 따라오거라. 그날 밤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날 만족시키지 못하는 날은 바로 황천길이야. 자, 바로 유수를 부려보거라. 머터리는 자신의 분신을 불러오는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로 머터리는 대머리가 될 때까지 밤마다 무공 고수 곁을 지켰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응삼이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소중이가 너무 작아 여인네에게 고백할 용기가 없어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서 울고 있는 응삼이 앞에
어떤 산신령이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한번 말해 보거라.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그 사연을 들은 산신령은 응삼이가 딱해 응삼이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이 주머니에 든 약을 하나 먹으면 6달 동안 만족할 만한 소중이를 가지게 된다. 유용하게 쓰거라. 단 욕심을 부려 한 번에 많이 먹게 된다면 30분마다 기억을 잃게 되는 병이 생기게 된다. 명심하거라.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산신령은 떠났고 응삼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갔다. 응삼이는 산신령이 준 알약 하나를 먹게 되는데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 거지는 효과를 보는 게 아니던가. 이에 만족 못한 응삼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산신령이 말한 충고를 무시하고 주머니에 든 알약을 모두 먹게 되는데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댁은 누구시오? 누구긴 누구예요. 마누라도 몰라보시고 서운합니다. 아, 미안하오. 서방님 불 끄고 얼른 잠자리에 드시지요. 그러십시다. 아따, 겁나게 오래 걸리구만. 날도 쌀쌀한데 빨리 나오지. 잠시 후 응삼이의 방에서 누군가가 나오는데 얼른 싸게 들어가서. 젊은 아나. 네,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순서 좀 바꾸면 안 되겠소? 그것이 뭔 소리여? 어르신, 저도 2시간 기다렸습니다. 순서 지키시지요. 미안하네. 댁은 누구시오? 누구긴 누구예요. 마누라도 몰라보시고 서운합니다. 아, 미안하오. 서방님, 불 끄고 얼른 잠자리에 드시지요. 그렇게 그 마을에는 욕심을 부리면 낭패를 본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나 어쨌다나. 어느 마을에 용하나는 의원이 있었다. 그는 뜸도 짐도 놓지 않고 오로지 약으로만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 명이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그를 찾는 이가 많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내가 그를 찾았다. 의원님, 글쎄 제 소중이가 몇 날 며칠 동안 일어설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내구실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소. 내 보기에는 간단하게 치료될 듯 보이오. 바로 이 알약 하나면 충분하겠소. 스무냥이네. 사내는 비싼 값이지만 사내로서의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아 값을 치르고 삼키게 되는데 의원님 정말로 뭔가 기운이 느껴집니다. 온몸에 기운이 돌고 단전에 힘이 모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사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떴다. 잠시 후 의원의 제자가 자리에 나타나는데 스승님, 도대체 그 약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처음 보는 약인데 말입니다. 아, 이거? 그냥 콩으로 만든 것이다. 그냥 단백질이지. 그럼 아까 그 사내는요? 개똥아, 일체유심조. 세상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느니라. 밤중에 먹은 해골물도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맛있는 물이지 않았더냐. 개똥이는 스승님의 깊은 뜻에 또 한 번 감탄하는데 그리고 그날 밤 임자, 얼른 하나 삼키시게. 먹기는 뭘 먹어요? 한장하겠네. 이 하나를 먹으면 만족했다고 느낄 것이요. 임자는 만족을 한 것이요. 엠뱅.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속을 줄 알고? 뭔 놈의 사내가 삥아리 오줌 싸는 시간도 못 채워. 내가 진짜 서방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서야. 임자, 얼른 하나를 먹으면 된다니까. 세상사 다 마음먹기에 달렸소. 됐다니까? 내 진짜 짐 싸서 돌쇠랑 떠나든가 해야지. 사기꾼도 저런 사기꾼이 없다니까. 임자, 아 해봐요. 무더운 어느 날 한선비가 길을 가고 있었다. 날이 더운 탓에 심한 갈증을 느꼈고 때마침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다. 선비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를. 내 목이 말라 그러는데 물 한 잔만 떠 주실 수 있겠소? 네. 잠시만 기다리시오. 여인은 잠시 후 바가지에 물을 떠주는데 물 위에는 버들잎이 떠 있는 게 아니던가. 물을 마시다 자꾸 이 때문에 거슬렸던 사내는 궁금해진 나머지 물었다. 그런데 이 잎은 무엇이오? 행여나 급하게 물을 드시다 체할까 싶어 넣었습니다. 천천히 드시지요. 사내는 여인의 심성에 반해서 묻기를. 이렇게 고운 마음씨의 여인은 처음이오. 남편은 있소? 3년 전에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소이다. 낙한 처지의 여인에게 끌렸으나 한양길에 올라야 하는 그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날 밤 국밥 한 그릇 때리고 낮잠이 들어버린 사내는 갑자기 해가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게 되는데, 계시오. 누구 안 계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그쪽은 오늘 낮에 봤던. 나으리가 왜 이곳에? 네, 해가 저물어 그런데 하룻밤만 묵을 수 있겠소? 신세 꼭 갚으리다. 그 말씀 꼭 지키시지요. 알겠소. 그렇게 사내는 여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신세 갚으시려면 이 속옷을 꼭 입고 주무시오. 이게 무슨 괴상한 옷이오? 버들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왜 버들잎으로 속옷을 만들었소? 그건 제가 오늘 밤 서둘러서 체하지 않으려고. 그날 밤 긴 거사를 마치고 사내는 한양으로 가지 않고 여인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달래는 고민에 빠졌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무섭고 초조해하던 차에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후나미를 불렀다. 내 부탁 좀 해도 되겠소? 무슨 부탁인가? 말해 모시게. 아, 글쎄, 동네 사내들이 자꾸 나를 훔쳐보는 것 같네.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니까. 어허! 자네가 좀 이쁘장하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 공주병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니, 진짜라니까. 내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니, 내가 집안에 있으면 무슨 인기척이 느껴져서 밖을 보면 꼭 누군가가 나를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오. 낮이고 밤이고 할 건 없이 무서워 죽겠네. 남편 없이 혼자 산다고 내가 만만한가? 그래요.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네. 고맙소. 구남이 당신이 힘도 세고 듬직하니 부탁하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주시오. 알겠네. 그런데 조건이 있는디? 무엇인디? 내가 요즘 음기가 부족해서 음기 좀 채워주면 뭐 들어줄 것도 같고. 엠뱅, 사내 놈들은 다 똑같구만.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거사를 마치는데, 꼭 해결해 주시게. 거 나만 믿으라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라니까. 구나미는 담벼락으로 나오는데, 거 얼마 안 걸리고 재미 봤구만. 다음 집은 송이네 집으로 가야겠네. 그렇게 구나미는 온 동네 홀로 사는 여인네 집을 다 돌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 방망이 깎는 장인이 있었다. 그의 실력이 으뜸이라 소문이 나서 그를 찾는 여인네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그를 찾아왔다. 소문 듣고 왔소이다. 방망이 하나 깎아주시오. 몇 개나 아시겠소? 한 개면 충분할 것 같소. 좋소. 그 전에 정확한 치수를 제안이 따라오시오. 방으로 따라오라는 것이오? 왜 이러시오? 어허! 조금이라도 치수가 틀리면 그냥 버려야 하네. 만들기 싫소. 알겠소. 잠시 후 내 정확하게 치수에 맞춰서 만들어 오리다. 기다리겠소. 잠시 후 딱 맞을 것이오. 고맙소. 얼마 드리면 돼요? 값은 안 치러도 돼요.
필요하면 또 찾아오시게. 그렇게 만족한 듯한 여인은 자리를 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내 소문 듣고 왔어. 세냥이네. 여기 있네. 그 정확한 치수를 제한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뭔 소리요? 영업 방해하지 말고 얼른 가소.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도중 한 기생이 나타나는데 방망이 하나 깎아주시오. 아, 치수를 제한이 따라오시오. 그나저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 20입니다. 아따 상큼하구만. 사내는 그날 자신이 깎은 방망이로 황천길 가기 직전까지 매운맛을 봤다고 한다. 어느 대감댁 안주인인 순자는 곳간에서 자꾸 쌀이 비는 상황이 발생하자 돌쇠를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돌쇠를 불러 세우는데 돌쇠네 이놈? 너 이리 와보거라. 예, 주인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집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내 놈이었느냐?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곳간에 자꾸 살이 몇 대씩 없어지는데 내 놈 짓이 확실한 것 같으니 실토하거라. 아닙니다요.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이 놈이 대들어.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돌쇠는 억울했으나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정을 하고 만다. 그날 밤 돌쇠는 대감마님이 없는 틈에 순자가 강쇠와 함께 사랑채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 모습을 보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된다. 다음날 돌쇠는 순자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다 똑똑히 봤구만요. 뭘 말이냐? 어제 강세와 둘이 꽁냥꽁냥한 거 말이에요. 어머머. 이 사실을 대감마님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돌쇠야, 내 모든 짓 다 들어주겠다. 제발 비밀로 해다오. 정말 뭐든지 다 들어줄 거예요? 하여간 그거 달린 놈들은 다 똑같지. 뻔하지 뭐. 너도 사내라 이거지? 그래, 그럼 이따 밤에 보자꾸나. 지금 당장 해야겠는데요? 뭐라고? 지금 당장? 잠시 후 돌쇠야, 왜 이러느냐? 아직 10대 남았구만요. 어금니 꽉 깨물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었니? 뭔 소리예요? 입 다물어요. 깡냉이 날아가요. 그날 이후 순자는 돌쇠를 피해 다녔다고 한다.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스님을 찾았다. 차마 어디 가서 말하기 죄스러워 자신이 자주 가는 절의 스님에게 털어놓았다.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리 심란하십니까? 다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말입니다.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같은 팀 김영하고 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을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못 가고 김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한잔 했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뭐 젊은 남녀가 눈이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1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앞집 부인이 남편이 출장 중이라 못을 좀 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못을 받고 집에 가려는데 글쎄 비가 또 옥수로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집 부인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참지 못하고 동침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좀 큰 실수지만 반성하고 참여하면 될 겁니다. 1000배 올리면서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어제 만화 가게에서 책을 보다가 문 닫을 시간이 다 돼서 나가려는데 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화방 사장님과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지 못하고 동침하게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스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춘심이는 냄새를 잘 맡는 개코였다. 어려서 우연히 알게 된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즐기는 여인이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그 능력을 써보기로 했는데 어디서 홍어의 탁주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잠시 후 아, 역시 흑산도 홍어의 탁주 한 사발이 최고구만. 신토불이여. 칠레산은 별로야. 그렇게 노인이 혼잣말을 하면서 지나갔다. 다시 코를 킁킁대는데 어디서 돼지국밥에 소주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잠시 후 역시 돼지국밥엔 참이슬 뻘건 게 최고지. 낮잠이나 때리러 가야겠구만. 그렇게 사내가 혼잣말을 하면서 지나갔다. 이게 무슨 냄새여? 어디서 똥 냄새가 나는디? 그리고 잠시 후 아, 배탈이 나서 조금 지려버렸네. 언니한테 혼나는데 큰일이네. 냇가에서 손빨래하고 말렸다 가야지. 그렇게 소녀는 혼잣말을 하면서 지나갔다. 춘심이는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가 감탄했다. 우리 서방님 냄새가 나는데 벌써 들어오시는 건가?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인이 지나가는 게 아니던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춘심이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이 잠깐 스톱! 자네가 누군데 우리 서방님 냄새가 나는 거야? 아, 해보소? 이런 썩을! 너 우리 서방하고 뭐 했는데 입에서 제일 우리 서방 냄새가 나는 거요? 그날 춘심이는 처음 보는 여인을 쥐잡듯 잡고 서방도 피똥싸게 잡아 바람난 두 사람을 잡아냈다고 한다. 나무꾼 삼돌이는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을 구해주고 사슴이 은혜를 갚겠다며 알려준 선녀탕을 찾았다.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찾아간 그곳엔 정말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드디어 장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삼돌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날개 옷을 골라 잡는데 색이 참으로 곱구만. 이 날개 옷 주인도 옷처럼 곱겠지? 근데 이게 무슨 글자요? XXX라지. 호쟁이 아가씨인가? 삼돌이는 옷을 숨기고 옷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나둘 옷을 챙겨 떠나는데 옷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가? 왜 안 오지? 내 색시될 사람 빨리 보고 싶은데. 그때 누군가가 삼돌이 앞으로 나타났다. 내 옷 혹시 그쪽이 숨겼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옷 당장 드릴게요. 필요 없어. 그쪽 집으로 가십시다. 옷도 드리고 돈도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아들, 딸 둘만 낳고 행복하게 삽시다. 서방님. 그렇게 삼돌이는 선녀와 결혼을 하게 됐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 일을 계기로 사슴 사냥꾼으로 직업을 바꿨다나 어쨌다나. 어느 마을에 사는 과부 춘에는 자신과 친한 과부 동생이 있었다. 한 달 만에 만난 순자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아닌가. 이에 궁금해진 춘에는 순자에게 물었다. 동상, 못 보던 사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얼굴이 좋아졌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봐. 그게 사실은 말이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음기가 쌓여서 음기를 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저 윗마을에 음기를 풀어주는 사내가 있다 해서 내 다녀왔어. 그래서 그 사내가 음기를 풀어주니까 그냥 요새 밥맛도 좋고 힘도 나고 얼굴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다니까. 춘에는 순자에게 그 사내의 위치를 물었다. 그리고 다음날 계시오? 안 계시오? 누구십니까? 그게 긴 말 안 해도 알겠소.
얼굴을 보아하니 음기가 쌓였소. 그게 정말 보이오? 내 해결해 주겠네. 안으로 들어가시게. 그리고 잠시 후 거사를 마치고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는 춘애는 말했다. 정말 음기가 풀어진 거 맞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오. 두어 달 꾸준히 해야 하오. 다음 주에 또 오시오. 그렇게 춘애는 물러갔다. 잠시 후 수고했어. 여기 신상품 화색이 도는 화장품이요. 고맙소. 또 신상 나오면 알려주시오. 허허. 내가 더 고맙지. 그나저나 옆마을 오월이가 그렇게 예쁘다던데. 뭐 그렇다고? 알겠어. 내 노력해보겠어. 어느 마을에 사는 만복이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생긴 아들이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들에게는 큰 흠이 하나 있었다. 아들아, 오늘도 열심히 글 공부를 했느냐? 예, 아버지. 오늘도 피똥 싸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괴상한 병이 있었던 것이다. 만복이는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리고 물어물어 팔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의원님, 제 아들이 글쎄 말입니다. 만복이의 사연을 들은 의원은 말하기를, 내 책에서 똑같은 병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소. 그 병을 고칠 순 있긴 하는데. 아이고, 선생님, 제발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3대 독자인데 장가도 못 가고 대가 끊기면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해보긴 해보는데 장담은 못하오. 그리고 그 병이 다른 곳으로 전이 될 수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 네, 의원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너는 뭐가 되려고 그렇게 다니느냐? 여인네들이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어제는 어디서 뭘 했느냐? 어제 밤새 글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이지요. 만복이의 아들은 코가 길어지는 병은 나았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놀고 먹으면서 편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한 사내가 집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 저렴하게 나온 집을 보러 오게 됐다. 시세보다 싼 집을 막상 보니 너무 마음에 들었다. 생각보다 집이 마음에 듭니다. 얼마라고 했지요? 보증금 50냥의 월 단량이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나요? 집주인이 유배가게 돼서 못 사게 내놨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짐을 풀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사내 앞으로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여긴 내 집이다. 평생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란 말이다. 절대 아무도 들일 수가 없어. 저 거지거라. 너무 놀란 사내는 불이 났게 도망간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집이 보증금 30냥의 월 3냥이네.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것이오? 뭐 여기서 자면 가위도 눌리고 헛것도 보인다나 어쩐다나. 나는 테마사요. 그런 거 안 믿어. 그리고 그날 밤 사내는 막 잠에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난다. 여긴 내 집이다. 평생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란 말이다. 절대 아무도 들일 수가 없어. 저 거지거라. 사내는 오줌을 지리며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만다. 그리고 며칠 후 무보증의 월 1냥이네. 왜 이렇게 싸게 나왔어? 귀신 나오요. 귀신? 자신 있으면 살고. 어르신,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여긴 내 집이다. 평생 힘들게. 아, 씻어야겠다. 땀을 많이 흘렸더니 찝찝하네.
그 후로 여인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귀신 또한 본 적 없다고 한다. 원원도 좋고 여인도 좋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설악산 어느 골짜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도사가 있었다. 바로 물건을 만지면 과거를 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도사를 찾아왔다. 도사님, 저 좀 도와주시오. 무슨 일이시오? 밤길에 누군가가 제 남편에게 해를 가해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 위독하오. 그런데 누구 짓인지 알 수가 없소이다. 이게 그 자리에서 발견된 낫이오. 도사는 낫에 손을 대고 말하기를, 같은 마을에 사는 길동이라는 사내가 그랬소. 빌린 돈을 갚으라니까 앙심을 품고 그랬구려.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렇게 여인은 물러갔다. 잠시 후 다른 여인이 찾아오는데, 도사님, 저 좀 도와주시오. 무슨 일이시오? 제가 평생 모은 보물을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늙으신 부모님 집을 사드리려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도와주십시오. 도사는 주머니를 만져보고 말하기를, 같이 일하는 향단이가 그랬소. 향단이 잠자리 아랫목을 잘 뒤져보시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인은 물러갔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내가 찾아오는데, 도사님, 저 좀 도와주시오. 무슨 일이시오? 제가 친한 친구 여럿이 있었는데 술만 먹고 나면 친구들과 절교를 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사는 술병을 만지는데, 이게 무엇이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억울합니다. 자네 친구들이 다 치질에 걸렸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입으로 더 이상 말 못하겠으니 얼른 돌아가시오. 아, 울적한데 저랑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도사님, 이러지 마세요. 나 무서운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사는 한동안 엉덩이가 아파 고생했고 설악산을 떠나 한라산으로 도망갔다고 한다. 조선 최고의 사기꾼 백일이는 어느 마을에 왔다. 그의 말솜씨에 안 넘어간 사람이 없었고 오늘도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그때 유성댁이 대길이를 발견하고 서게 되는데, 뭐 하시는 양반이요? 나는 신비한 환약을 판매하고 있어. 어떤 약이요? 이 노란 약을 먹으면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도 황진이 저리가라로 변한다오. 정말 신기한 약일세. 가격은 얼마나 하오? 100냥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겠소? 다른 건 없어? 이 파란 약을 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지고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는 명석한 머리를 갖게 돼요. 아이에게 먹이면 장원급제는 문제없을 것이오. 그건 얼마나 하오? 50냥이요. 그것도 너무 비싸네. 그럼 공짜 약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무엇이오? 빨리 보여주시오. 바로 이 빨간 약을 먹으면 투명 인간이 된다오. 그래서 최고의 도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세상에, 정말 공짜 맞소? 에이, 기분이네. 새알 가지시게. 유성댁은 설레는 마음으로 빨간 약을 먹게 되는데, 어디 있어? 옆에 있는 건 맞소. 정말 안 보여? 안 보이고 말고. 그 약은 1시간 정도만 안 보이게 해준다오. 정말 안 보인다고? 유성댁은 저고리를 푸는데, 이래도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자꾸 왜 물어보. 남은 알약을 잘 활용하시오. 유성댁은 기분이 좋았고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속저고리까지 푸는데, 정말 안 보여? 어허, 정말 안 보인다니까. 그나저나 몸이 훌륭하구려. 그렇게 재미를 본 대길이는 옆 마을로 바로 이동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만식이는 노총각으로 살다 산길에 쓰러져 있는 어느 여인을 발견해 치료를 해주었다. 여인은
예전 기억을 잃고 갈 곳이 없어 만식이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고,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아내와 만식이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을 지켜보던 한 스님이 만식이에게 다가와 말하기. 소승이 궁금한 게 있다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저 여인과 어떤 사이십니까? 제 안 사람입니다. 아, 이거 참 난감하군. 왜 그러십니까?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고 요괴입니다. 무엇이라고? 이 땡중이 오늘 한 따까리 하자는 거요 뭐요? 허허, 당연히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오늘 밤 자정에 이 호리병의 뚜껑을 여십시오. 그러면 요괴가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한 스님의 태도에 만식이는 반신반의하는데, 그리고 그날 밤 자정 무렵 만식이는 아내에게 말을 걸기를. 임자, 내 물음에 솔직하게 말하구려. 네, 서방님. 말씀하시지요. 오늘 괴상한 소리를 들었소. 임자가 요괴라는구려. 이게 정말 사실이요? 이에 당황한 부인이 말한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요괴입니다. 만식이는 너무 슬펐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다. 알겠소. 그럼 내 마지막으로 임자의 본 모습을 보고 싶소. 네, 서방님. 잠시 후 부인은 요괴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서방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령하시옵소서. 아니요! 오히려 더 좋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그렇게 만식이는 부인과 10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이때부터 유래되었다나 어쨌다나